자, 이제 국회가 지난주 부결됐던 이제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이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방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국이 이제 요동을 친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깜깜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방금 제가 환율을 체크해 보니까 환율도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시점부터. 자, 걱정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 마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 발동했다. 과거 계엄과는 달리 이 계엄 형식을 빌려와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한 거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고 실무장은 하지 않았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 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작년 하반기 북한 해킹 공격으로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종호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가 이제 대혼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에 지금 최악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끌어내라고 이 체포지시까지 내린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군 통수권 가지고 있고 제2의 비상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현행범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해서 직무를 배제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지금 대국민 담화도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로 이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다. 네. 헌법적 결단이다. 라면서 이걸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거짓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 같은 그런 권한 행사로 비유를 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였지 개인적인 인기나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거나 자리를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라면서 이런 대혼란을 야당에게 떠넘겼거든요. 그러면서 국헌 문란 세력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에게 떠넘겼어요. 근데 지금 내란죄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 내란죄냐 이 수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국헌을 문란시킨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형사법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헌 문란 세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의 리스크 그 자체다. 네. 한시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민수 대변인, 이제 그
비상계엄 이제 직후에 한동훈 대표 만나서 뭐 임기 단축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이런 데 담화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상당 부분 그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들었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헌법이나 지금 법에 맞지 않게끔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뭐 탈당이나 출당 뭐 이런 처분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위임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지금 자신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법적 지식이 가장 최고점에 있어야 될 분이 잘못 해석해도 너무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마음대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곡해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저는 지금 이게 이 계엄 사태에 의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위헌이다, 합헌이다. 제가 이 계엄 사태 자체를 가지고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은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으나 이 행위에 대해서 위헌, 합헌을 결정하는 건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나 혐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지금 제가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헌법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헌법 대한민국 존엄 아닙니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여기 그 계엄에 대한 부분들도요. 여기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는데요. 이 뒤에 또 나와요. 언제 계엄을 할 수 있는지. 행정부나 사법이 마비되었을 때도 계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 사법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마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온갖 탄핵을 일삼았던 거 이거 행정 마비시킨 거고요. 이번에 지금 예산 집행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행정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검사들 탄핵 수차례 시도한 거 그리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 협박 겁박 일삼은 거 이거 사법 마비시킨 겁니다. 자 그럼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책임 소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위헌 위법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탄핵 절차들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위법 아니에요? 이거 논란의 여지 없습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가 더 답답합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이렇게 열심히 열을 올려요. 이때까지 민주당한테는 왜 못 싸웠습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합니까? 어디서 배지 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때까지 사법부 마비, 입법부 마비, 행정부 마비시키는 이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하나도 제대로 못 알리면서 대통령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탄핵에 서로 앞장서겠다고 합니까? 어느 당의 지지를 받고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에게 위헌, 위법을 물을 거라면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위헌, 위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이렇게 지금 이거를 행정 마비시킨 거 아니고 이게 지금 입법, 사법 마비시킨 거 아니라고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다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지금 간첩죄 이거 상식적으로 왜 반대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밀 외국으로 나가도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떤 세력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 한번 보십시오. 탄핵 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이들과의 외교를 등한시했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됩니까? 대통령 지금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동의하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도 지금 탄핵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위헌, 위법,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행정 마비시키고 입법 마비시키고 사법 마비시켰으면 내란이라는 게 정권 찬탈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섣부르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재 변호사.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 경찰 뭐 다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네. 이제 내일 모레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이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탄핵해달라는 거죠, 뭐. 아, 네, 본인 탄핵해달라. 탄핵하고 싶다. 저는 오늘 헌재에 가서 주장할 어떤 내용들을 골자를 오늘 얘기했다고 봅니다. 또 본인이 통치 행위다. 어저께 윤상현 의원이 참 우연찮게도 비슷한 말을 하셨었는데 뭐 논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의 그 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출근할 때 저도 아침 방송을 하면서 출근했다 갑자기 5일 만에. 근데 참 우연찮게도 어저께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압수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니 이건 범죄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범죄 현장에 다시 간다는 것이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하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담화 발표하시러 가신다 해서 탄핵을 요청하시는 건가? 아니면 자진하야 외에는 참 담화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응받지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 담화를 들으면서 한 30분 가까이 온 담화를 들으면서 딱 그게 생각났어요.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 너야. 왜 문제를 지금 야당 탓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총선 결과가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108석 나온 거 저는 솔직히 이 시사 패널을 하면서 쭉 선거 과정에 있었지만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국민의힘이 한 130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민심의 흐름이. 근데 3월달 초에 이종섭 호주로 보냈고 그 다음에 3월 한 20일 정도에 대파 논란, 그다음에 4월 초반에 그 의대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담화를 남기셨잖아요. 그 세 가지로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선거 결과를 다 망쳐놓고 나서 왜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해킹 탓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총을 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걸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나온 정말 그 대통령의 담화문 26페이지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정말 근데 한 글자 한 문장 다 정말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시간상 불가능하니까 저는 마지막에 딱 이 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어요. 아까 대통령이 그러셨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이 문장에서 딱 다섯 글자만 뺄게요. 여러분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라는 글자를 딱 빼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윤지 대표.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소극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예. 전혀 이제 다른 스탠스로 이제 나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은 우리 사회가 이제 진영으로 완전히 분열돼서 나눠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라도 그게 10%가 됐든 5%가 됐든 자기를 믿는 절대 지지층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오늘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오판이죠. 심각한 오판이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최초에 자신의 일정과 거치에 대해서 당에 일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근데 그때 탄핵 표결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당에 일임한다라고 밝혀놓고 당이 그래서 일임을 받은 당이 조기하야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일정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탄핵이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거죠. 오늘 한 대국민 담화는 본인을 탄핵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탄핵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리를 갖고 다투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오늘 나온 얘기들은 다 이미 윤 대통령이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 일단은 첫 번째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약간 무덤을 판 거예요. 계엄을 경고성으로 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었고 이거는 당연히 그 헌재를 가면은 위헌적인 계엄이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서는 본인도 방어막을 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란인데 결국은 내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만약 대국민 담화를 나왔다면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라든지 또 그 방첩사령관 뭐 부장 수사단장이라든지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의 말씀은 자기는 그렇게 국회의원식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의도나 그럴 역량도 없었다라고 계속 시종일관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시를 들은 사람은 그 메모도 나왔고 오늘 또 뭐 B1 벙커가 좀 공간이 충분한지 검토하라는 것도 들었다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저는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어요. 네.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의 지시는 원래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든지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거는 저는 윤 대통령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예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냐 안 막으려고 했냐.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한 어떤 법리적 다툼이 되겠지만 만약에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고 막으려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저는 그거는 그 탄핵에서의 파면은 좀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지금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다양한 댓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판적인 견해가 좀 많습니다. 오늘 담화 여당 대표도 몰랐다는데 누가 조언했는지 참담하다. 이런 의견. 탄핵과 하야는 사치다. 긴급 체포해서 군사법원에서 반역죄로 처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말했다.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믿었었다. 자, 범죄자 이재명이 저 살자고 셀프 방탄 입법 만들어서 꼭지 돈다고 그래도 계엄 때리는 건 아니다. 국회 폭동 일으켰는데 명백한 내란이 맞다. 이런 의견. 자, 계엄 성공했으면 대거 숙청됐을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 되고 싶은 거냐? 이런 의견. 자, 이제 반대 의견도 소수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도 명백히 의견이 갈린다. 내란인가 아닌가는 사법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김민수 대변인 말 틀린 거 없다. 독재는 이재명이 되면 장난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의견. 자, 그 외에 5만 5천 보 양보해서 행정마비, 사법마비가 맞다고 해도 윤석열이 협치를 위해 노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노력도 안 하고 계엄령부터 때리는 게 정상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논란의 와중에 지금 가장 그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리더십 측면에서도 타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담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혼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으니까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의 김재섭까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3표만 옮겨가면 이제 가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위해서 뭐 윤리 소집 이런 것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 소추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명만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뭐 조국 대표 대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유죄로 나온다라고 하면 9명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의 결정 뭐 이거는 뭐 당에서 지금 출당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결정이 아마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소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본인이 대법원의 어떤 재판관도 아닐지언데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고 먼저 규정짓고 지금 이게 당내 분란을 이끌고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대통령 비난 비판한 것 외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본인 차별화 전략한 것 빼고. 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하물며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47%, 8% 나오는데 본인 7% 나오고 4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하야시키면 본인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40%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3, 4개월 내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지금 당에 한동훈계 의원들이 한 20명 남짓 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80여 명은 왜 동조 안 합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동조 안 합니까?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엄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 정치적 책임 이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한가요? 대통령이 거기서 국민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겁박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북한의 지령문이 100건 이상 발견된 민노총 간부들이 질비하고 있는 이 민노총이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을 사흘이 멀다 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까? 간첩제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이런 민주당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책 하나도 발 못 나가게 예산 집행 하나도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나라가 위험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여기 원전 수주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하고 MOU 체결이 돼 있어요. 이거 관계된 예산 다 깎아먹고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 동력 다 막고 있는 이런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위험합니까? 어떤 게 진짜로 국민들한테 위험합니까? 어떤 것이 국민들께 진짜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호 부원장. 네. 좀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좀 너무나 실망을 넘어서 좀 위험 수위를 많이 넘고 있는데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했고 또 추진하고 있는 탄핵 소추안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나 법에 위반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산안 삭감 677조인데 거기서 0.6% 4조 1,000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탄핵 소추안도 그러고 예산안 삭감도 그러고 이거는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행사함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이걸 좀 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헌법과 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내란이에요? 지금 내란죄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딱 떨어지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기업 선포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삭감하고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내란입니까? 어떤 부분이 내란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이런 건 자체가 지금 개헌법 위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체포조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내부 제보도 있잖아요. 원점 타격해라. 들어온 게 뛰어라. 이거는 국지전을 유발해서 비상계엄을 합법화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 직후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런 뭐 부정선거 음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보내가지고 서버 탈취해라. 이것이 합법적이에요? 여기에 대해 답을 좀 해줘요. 말해볼게요. 자 예산부터 말할게요.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을 1,112억 800만 원 깎았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SMR 개발 사업 332억 깎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들어보세요.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삭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법을 위반했냐 헌법을 위반 그거 답을 그러니까 하고 지금 얘기해야지.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말씀하셨으면. 아니,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뭐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결론 얘기할 거니까 들으세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냐고 법을 위반했냐고. 그러면 지금 그 헌법 위반한 거 얘기해 볼까요? 그래 자, 얘기해봐요. 민주당 처음부터 지금 대선 불복했죠. 처음부터 지금 뭔 대통령 탄핵 대선을 이야기했죠. 불복했냐고. 들으세요.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해야 그럼 지금 대통령이 내란이 뭡니까? 정권 찬탈하려고 지금 불법 위헌하는 거죠. 자 내란은 자,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 위해서 지금 애초부터 불복하고 지금 탄핵부터 외쳐왔던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정권을 뺏기 위해서 찬탈 목적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면? 찬탈 목적이 아니고 행정 지금 탄핵 마비시킨 거 소추 절차를 아닙니까? 밟았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행정 아니, 마비 그러니까 안 지금 돼. 지금 탄핵 민주당이 소추 이때까지 절차를 21건 밟았잖아요. 진행했던 탄핵 소추 다 절차에 맞아요? 탄핵 어떻게 할 수 다 맞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만약에 절차가 탄핵이 안 헌법에 맞았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탄핵이 뭐 어떻게 나와 어떨 때 있어요? 하는 겁니까? 아니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러면 지금 헌정 이게- 질서를 극심히 아니, 흐트리는 아니, 위법이나 잠깐만요. 근거를 가지고 위헌행위가 있을 때 말싸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위헌이나 아니고. 위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좋아. 내가 답을 할게요. 탄핵 소추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민주당이 고의로 위헌 했을 때- 위반한 게 아니, 내가 뭐예요? 답을 그러면? 하고 있잖아. 물어보지는 위헌 말든지. 위법한 게 뭐냐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선전선동법이 더했습니까?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탄핵 소추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틀려요? 민주당부터 불법적인 해야죠.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회 해산부터 해야죠. 아니, 민주당 군대 동원한 게 맞아요? 정당 해산부터 해야 되지 아니, 않겠어요? 군대 이 동원한 게 정도면? 맞냐고.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국민 뭐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절차적이나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각 당의 입장에서 뭐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이 내란죄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첫째,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 87조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국헌 문란은 뭐냐와 관련해서 형법 제91조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미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고요. 두 번째로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국회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내려가지고 이미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긴급 체포 또는 구속까지 했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검찰이 구속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것을 검찰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하고 그리고 서울청장 역시 내란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행위들이 다 내란 행위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민수 대변인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은 것이 왜 내란에 해당되는 건지 그 근거하고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자,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이때까지 21번 가량 밟은 것에 지금 그 헌법상이나 법적으로 지금 절차 다 지켰습니까? 맞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정말이에요. 어떨 때 탄핵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떨 때 탄핵하게 돼 있습니까? 자, 다 지켰냐?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헌법과 어떻게 아니, 지금 잠깐만요. 법조항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질문이 되냐고요. 뭐예요? 내가 얘기 다 해줬잖아요. 탄핵 소추를 그럼 어쩔 때 할 수 본인이 지금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탄핵 소추를 언제 할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탄핵 소추를 언제 할 수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말대로 민주당이 국무위원이나 들어보세요. 국무위원이나 검찰이나 질문을 지금 했잖아요. 장관 이르기까지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는 나는 것까지 1초만 탄핵을 언제 할 답할게요. 수 있게 돼 자, 있어요. 김민수 이것만 대변인- 대답을 해보세요. 탄핵을 언제 할 수 있게 돼 내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몇 번 얘기를 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해요. 자, 직무상이에요. 그다음에 김민수 그걸 대변인 누가 판단합니까?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범했으면 증거 빨리 있어야 지금 됩니까? 없어야 고발을 됩니까? 수사하라고. 탄핵 소추를 내면 증거가 그걸 있어야 돼요. 어거지로 없어야 평론하지 돼요? 말고 정도껏 해야지. 어거지 평론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보세요.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내란이 뭐예요? 자, 내란이 그만, 목적법입니까? 내가 아까 다 아닙니까? 불러줬잖아요. 내란은 그만 목적이 있어야 멈추세요. 돼요? 아니에요? 자, 헌법에 멈추세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엉뚱한 얘기 있습니까? 그만하고. 자, 엉뚱한 얘기라니 왜 남의 질문에 얘기하면 답을 엉뚱한 해야지. 얘기예요? 지금 지금 뭔 근거 없이 얘기하고 얘기해요? 본인이 지금 아, 멈추세요. 주장하는 아무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니고. 평론을 하면 안 되죠. 말 아니, 다 아니, 끊어먹고. 본인이 주장한 게 지금 없잖아요. 이제-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수 여기 대변인, 듣고 있잖아요. 김민수 대변인 하고 다 멈추세요. 했잖아요. 뭐 어떤 답을 했어요? 아,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탄핵 소추를 언제 할 수 있냐고요? 헌법과 법률 위반하고 몇 번 지금 얘기를 21번이 다 하냐고. 위반. 아니, 지금 헌법에 멈추시라고요. 근거해서 지금 탄핵 소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몇 번 얘기를 하냐고. 자, 멈추세요. 자,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부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헌법 재판관이에요? 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요 부분 내란죄 부분은 다투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켜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뭐 헌법이나 이걸 꺼내서 우리가 법리적 논쟁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